공대리. 항공기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게 몇 호기인지 아실 수 있다고. 진짜입니까? 관제 탑도 무리창 구멍이 뚫려가지고. 반갑습니다. 공대리입니다. 네, 데저트 플래그 훈련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항공 정비사 편입니다. 수송기 정비계 끝판왕.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손준희님. 공군에서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정비 분야에서 준이라고 하면 그 계통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이렇게 많은 볼수 있지 경험과 많은 공부를 좀 했다고 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자부심도 충분히 가지셔도 네, 되는 그런 분인데 비행복을 붙들고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네, 일단 좀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중기동비행단 항공기 정비전대 항공기 정비대대 251 정비중대에 있는 준희 손성욱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제일 조금 신기해 하실 만한 부분이 네네. 정비사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희 비행기 특성상 이 일반 전투기라든지 하고는 좀 틀리게 승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FE 로드마스터 제도가 있는데 저희 수송기에서는 필수 인원으로 간주되고 같이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복을 같이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을 할 때 같이 탑승을 하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손주님 같은 경우에는 FE라고 FE 하셨잖아요. 제 기종 같은 경우에는 FE 로드마스터, 그 다음에 FA라고 부장사가 있는데 주로 저희 정비 쪽 기체 특기들이 FE와 로드마스터를 맡고 있습니다. FE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항공기 조종사분들이 조종을 하고 있다면 FE들은 전기계통이나 난냉계통, 여압계통, 그다음에 연료 분배 이런 것들을 계속 조작을 하고 관리를 하고 로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적재했을 때 항공기 중심을 잡고 인원이나 병력이 탔을 때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화물 투하 임무가 있을 때는 준비와 투하 시의 안전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시고 비행 중에는 FE 플라이트 엔지니어예요. 네. 실제로 저희가 하는 FE나 로드마스터는 정비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체특기 정비사들이 그 임무를 정비도 하고 FE 로드마스터도 하고 두 가지 임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뭔가 바쁘게 이렇게 막 계속 조작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계통 조작, 실제로 조작을 합니다. 연료계통도 조작을 하고 분배를 하고 여압, 또 저희 기종 같은 경우에는 여압이 안 된 상태에서 임무를 할 때도 있고 또 여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압 관련된 조작을 저희가 또 하고 항공기에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게 끼거나 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정비행을 한다든지 재비행을 한다든지 전투기 정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정말 완벽하게 정비를 해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은 조종사의 이제 영역이잖아요. 수송기 정비사분들께서는 같이 또 비행을 하시다 보니까 지상에서부터 하늘까지 항공기의 부모 같은 약간 모든 케어를 담당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더 밀착돼서 항공기를 타면서 공중 상황에서 항공기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상에서 좀 더 세밀한 정비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항공기가 뭔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작동을 할 때 직접 그거를 같이 조종사랑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결함이라고 하면 뭐가 이렇게 돼야 될 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항공기가 워낙 크고 부품도 원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가 고장난 건지 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결을 하시나요? 아무리 발전되어 있는 비행기라 하더라도 기술적 한계라든지 또 결함이 안 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향성이라든지 또는 경험적인 측면 또 환경적인 저희는 또 사시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대입해가지고 예방 점검이라는 걸 하고 했는데도 결함이 나면 테크니컬 오더라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기술 교범에 의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확률이 높거나 또는 결함 발생률이 가장 높은 파트를 우선적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수리를 해가지고 결함을 수정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뭐 A가 고장났을 때는 C를 해라 뭐 이런 것도 뭐 물론 TO상에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경험이 정말 그런 것들이 또 저희 정비사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경험치
또 과거에 있었던 걸 기억해가지고 거기에 대입하는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주님 같은 경우에는 FE로서 네. 그리고 C130 정비사로서 얼마나 지금 27년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하사 때부터 쭉 해오셨나요? 하사 말쯤 저도 이제 교육사령부에서 신병대 교관을 하다가 저희 병단 와서 그 이후로는 쭉 지금까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C130 정비 백과사전. 저보다 나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훈련에 이제 사시사철을 벗어난 네. 정말 여기는 뜨겁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40도 정도? 이제 그리고 한두 달 정도 더 있으면 이제 4, 50도가 이제 넘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엔진 컨디션이라든지 각종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열에 또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커버류라든지 부속 파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평소보다는 많이 들고 오고 또 주의 관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그럼 아예 그냥 한국에서 부품을 싣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면밀히 좀 네네. 분석을 미리 한 다음에 네. 그럴 것 같은 부품들을 아예 맞습니다. 싣고 이렇게 네네. 오신 거고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 예상이 좀 적중하시는 편입니까? 거의 80% 정도? 하지만 뭐 100%일 수는 없고 그쵸, 또 그쵸. 필요하면 요사이는 수송 체계가 잘 돼 있어서 물자를 보급받고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기지 또는 다른 나라에 와서 지원되는 장비라든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애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수송기 소리가 저희 건가요? 저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인터뷰 잠깐 여기서 네. 멈추고 수송기 다시 보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행 지원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우. 네. 어렵습니다. 어제 좀 예상보다 네. 갑자기 항공기가 일찍 확실히 이 공군기지에서 뭔가 인터뷰를 한다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투기가 막 뜨기 시작을 하는데 어제 예상보다 조금 이제 항공기가 일찍 돌아오면서 중간에 좀 종료가 됐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정비사들이 엄청 바쁘구나. 여기 오기 전에 생각을 했던 건 하루 종일 비행이 한 번이니까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막상 옆에서 보니까 출근하시자마자 점검하시고 네. 이륙하기 전에 점검하시고 이런 거 보면 되게 분주하게 이게 돌아가는구나. 아무래도 정비사들은 본 걸 다시 보고 해도 결함이 날 수도 있고 항공기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관찰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고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예.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한국에서는 정비사마다 조금 틀린데 정상적인 출근하는 정비사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처럼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몇 시간 전 점검 또 비행을 하고 또 내리면 또 바로 점검 거의 하루가 꼬박 또는 야간까지 그래서 좀 빡빡하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비행 스케줄이 엄청 많은 날은 별을 보고 출근하셨다가 별을 보고 퇴근을 그렇죠. 일주일에 두세 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또 이제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 낮엔 또 엄청 덥고 저희 일선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선에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 봄과 가을이 없는 네.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정비를 하고 해야죠. 계시니까 네. 이제 무사히 항공작전이 수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끊겼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좀 뭐 항공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부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지금 정립이 되어 있다. 네. 가져오신 부품의 어떤 적중률이 지금 한 80% 정도 된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그 느껴지는 게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해외 훈련 경험도 엄청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좀 비롯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수송기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한 달짜리 훈련은 5-6번 정도 이상이 된 것 같고 1-2주짜리 단기 임무는 30번 이상 뭐 그 정도를 했다고 지금 기억되고 어떻게든 임무를 해야 되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위험 자체보다도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네네. 없느냐가 사람의 여유를 결정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네. 어떤 경험과 또 우리 정비사들의 실력과 그런 시스템 이런 게 좀 네네. 구축되어 있어서 가능하다. 뭐 그렇게 경험이 많으시면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이판 그 태풍 불어가지고 인원을 괌으로 이송할 때 네네네. 정말 진심 어린 그 인사 고마움 아 정말 오길 잘했구나. 그러니까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수송기로 네. 이제 이송을 할 때 이송할 때 가보니까 좀 관제 탑도 유리창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엉망진창이었고 네. 사실 로메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제일 먼저 가는 네네네. 그 사람들보다 저희가 먼저 내렸거든요. 관제도 안 되는 상태에서 먼저 내려가지고 저희 국민을 그날 또 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이렇게 빼내고 활주로 상태는 괜찮았나요? 다행히 할 줄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비행기는 지금 요번에 계획돼 있는 더티필드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항공기라서 내리고 나서 빼내고 또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이게 또 하나의 가슴 뭉클한 되게 진짜 자부심이 많이 네, 느껴지셨을 네.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네네. 그걸 구하러 네. 내가 직접 그 위험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그럼 정말 큰 명예와 영광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던 얘기가 항공기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게 몇 호기인지 아실 수 있다고. 진짜입니까? 몇 개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몇 개 정도는? 네. 그게 그게- 어떻게 그게- 다른가요? 엔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공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되는 애들도 있고 되지 않는 애들 뭐 또 있기 때문에 쟤는 몇 호다라고 네. 그냥 대략 감이 오는 거죠. 쟤는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지금 10호기네, 네. 20호기네 네. 이게 되신다는 네. 거잖아요. 기체마다의 뭐 그런 특성도 좀 있나요? 아, 특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이래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 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처럼 또는 오. 이제 생물처럼 메토기 얘는 잘 삐진다. 또 얘는 그냥 아무 그냥 불만 없이 네. 잘한다. 근데 동료들이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훈련단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네. 하셨어요. 조종사들이 물론 항공기는 기계지만 네. 기계로 대하지 않는다. 네. 어떤 친구처럼 그렇게 대한다. 의인화해서 네, 저희가 많이 한다고 대하는 했는데 편입니다. 확실히 어느 분야에 이렇게 정통하면은 한 곳에서 모인다라는 생각이 그런 좀 것 같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기계에도 영혼이 있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음. 특성이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비를 하시고 하늘로 보내고 할 때도 좀 애틋한 마음도 좀 드시고 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10년 안쪽에 저희가 이래 관리하던 비행기가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가끔 이제 저희 비행단을 오면 저걸 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라크전도 갔고 제 손때가 묻은 애인데 지금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약간 애틋하고 뭔가 약간 딸 시집 보내고 뭐 아들 예, 장가 약간, 보내듯이 예, 약간 그런 마음.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어떤 정비사로서의 자부심 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비사는 각 기종별로 자기 기종에 대한 그 자부심이 그 누구보다도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맡고 있는 수송기, 또 저는 수송기 정비도 하고 승무원도 이래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구호 임무, 또 타국의 이제 재난 상황이 뭐 예전에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했을 때 국가를 대표해서 구호 문자 또는 구호 인원들을 신속하게 보내주고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 면에서 타 기종보다는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참가하는 이런 훈련도 저희가 참가할 수 있었다는 거. 지금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고 있는데 훈련을 잘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데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공군이 또 저희 군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C130 정비계의 끝판왕 손준희님을 모시고 정말 다양하고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좀 진심이 와닿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인터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대리였습니다. 아디오스!